굳이 가지고 가봤자 쓰지도 못하고 라면 진짜 다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밍스입니다. 와.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나 워홀을 갈 때 어떤 짐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 유용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2015년 10월 1일에 캐나다 밴쿠버에 갔어요. 밴쿠버에서 네, 총 계속 밴쿠버에만 저는 있었는데 다른 도시도 가볼 거 그래서 전 토론토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밴쿠버에서 1년 동안 ILSC라는 학원이 있어요. 밴쿠버에는 정말 정말 많은 어학원들이 많아요. 특히 다운타운 안에 정말 많은 어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학원들 중에 각자 기호에 맞는 어학원을 선택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학원들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간 ILSC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프레젠테이션이랑 라이팅 테스트를 봤어요. 공부를 좀 반면에 아일락이라고 또 다른 학원이 있어요. 굉장히 큰 대형 어학원인데 아일락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테스트라기보다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재밌는 액티비티를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늘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게 많은 학원이에요. 어학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캐나다 총 두 번을 간 거거든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부터 7월달까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갔었을 때는 어학연수로만 1년을 채웠는데 저는 6개월은 좀 짧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같이 공부하는 어학연수 온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6개월을 있는 걸로는 약간은 부족하다. 스피킹이 이제 소위 말하는 트인다고 하죠. 말이 트이는 시점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캐나다를 가서 느낀 소소한 꿀팁, 준비할 때 꿀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음식. 가방에 짐 같은 거 쌀 때 한국 라면들을 진짜 많이 챙겨가실 거예요. 라면을 외국에 가서는 잘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들 챙겨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한 밴쿠버에 가면은 다운타운이라고 해서 중심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아름마트라고 한국 음식을 파는 그런 마트가 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홈플러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라면 진짜 다 있습니다. 불닭볶음면도 있고요. 진라면, 신라면, 삼양라면부터 해서 심지어 한국에는 안 파는 라면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 절대 챙겨가지 마세요. 사실 한아름마트는 약간 좀 비싸긴 비싸요. 근데 세일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세일할 때 사시면 뭐 7달러, 6달러 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지금 같은 시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캐나다는. 캐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눈. 정말 캐나다는 추운 나라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리고 밴쿠버는 사실 눈보다는 비가 더 많이 내리는 도시예요. 그래서 우기가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는 계속 주르륵 주르륵 비가 와요. 근데 그 비가 약간 우리나라처럼 파바바바바박 막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라 보슬보슬 내리는 그런 비예요. 그래서 맞아도 되는 비? 그런 비가 계속 내리긴 하는데 그래서 밴쿠버는 겨울에는 레인쿠버라고도 많이 해요. 이 시기 때 가는 분들, 10월부터 4월 사이에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우산이랑 전기장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밴쿠버는 여러분 전기 꽂는 콘센트 있잖아요. 밴쿠버는 110V고 우리나라는 220V예요. 드라이기나 고데기 가져가셔도 거기서 잘 못 써요. 왜냐면은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약하게 나오거든요. 현지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 같은 거는 사실 캐나다에서도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약은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을 할 수 없는 약들이 정말 많아요. 기본적으로 감기약이나 몸살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은 구매할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기 전에 꼭 병원에 들르셔서 본인이 평소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약 같은 거 여분의 약을 타서 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옷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캐나다 가기 전에 한국에서 쇼핑을 좀 많이 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도시 베스트 3위 안에 드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주로 옷 입고 다니는 거를 보면은 진짜 굉장히 편한 옷장들, 백화점이나 마트 아니면 옷가게들도 봐도 그렇게 사실 한국인들 스타일에 맞는 옷은 별로 없어요. 옷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나는 거기 가서 쇼핑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옷을 많이 사가시는 게 더 절약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오래 장기간 외국에서 체류를 하신 분들은 화장품에 대해서 특히 많이 구매를 하시고 가실 거예요. 저도 처음 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킨 5개, 6개, 크림도 뭐 4개, 막 이렇게 해서 엄청 쟁여갔어요. 진짜 한 박스를 쟁여가서 진짜 무거웠거든요. 화장품은 또 무게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아름 마트에 가면은 토니모리, 더페이스 샵, 이니스프리, 심지어 아모레퍼시픽까지 다 있어요. 약간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짐을 엄청 여분가 것까지 다 사서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에는 우리나라 올리브영 왓슨스 같은 드럭스토어가 있어요. 바로 런던 드러그랑 샤퍼스인데요. 화장품 세일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조금 더 비싼 뭐 아벤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BC 그리고 아비노 뭐 뉴트로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지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한 80%? 100에 80은 홈스테이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 홈스테이 가족들한테 줄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가시는 것도 센스 있는 그런 유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보통 뭐 김이나 꿀 이런 거를 많이 가져도 가시는데 저는 김을 가져갔거든요. 홈스테이 맘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근데 오는 한국인들마다 다 김을 갖고 와서 집에 김이 너무 많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김이나 꿀 같은 그런 거를 준비하기보다는 뭐 한국 전통 뭐 조그마한 인형이나 조그마한 전통 과자 더 센스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밴쿠버 어학연수 아니면 워홀에 갈 때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막상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게 꿀 정보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